네,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경제 문제인데요. 특히 이번에 물이 주제입니다. 올해 강릉이 아주 가뭄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요. 가뭄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물난리 때문에, 물 부족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또 한때는 도시가 잠겨버리기도 합니다. 폭우 때문에. 과연 물 부족과 물 홍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생수는 지금 기름보다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무엇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그리고 저렴한 물 확보가 가장 시급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요. 저희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병식 국립강원대학교 AI 기후재난 기술융합연구소장님 그리고 이중열 물복지연구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다. 아니다, 우리가 삼천리 금수강산인데 도처에 강이 있지 않냐? 라고 하는데 물 부족 국가인가요? 아닌가요? 어떤가요? 우리? 그 지금 물 부족 국가로 딱 단정 짓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OECD에서 보면은 물 부족 국가라 하면은 1인당 1년에 한 1,700톤 정도를 가용할 수 있는 물량 이상이 될 경우에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닌데, 근데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가 보면 1인당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한 1,600톤 정도 됩니다. 1,600 근접하게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그것 자체로 다 봤을 적에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볼 수가 없는데 물 스트레스 받는 국가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근데 물 스트레스. 예, 스트레스도 물 부족 국가로다가 분류를 하거든요. 네. 물 부족으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나라 문제점이 뭐냐면은 1년 강수량이 한 1,300m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적은 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비가 6월에서 9월 사이 그것도 장마철에 60에서 70%가 집중적으로 내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물 부족과로 의미하는 거는 60에서 70%가 그한 뭐 한 20일 한 달 사이에 내리는데 그거 자체를 활용을 잘 한다고만 하면은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로다가 분류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김병식 소장님께도 같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물이 1년 내내 공평하게 와주면 좋은데 비가 그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시기에 60, 70%가 몰아서 오고 지역별로도 다르고 또 오는 이 그 비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근본적인 물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뭐 단적인 예를 들면은 지금 저 강릉 오봉저 수지 아마 오늘 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댐이나 저수지 설계를 할 적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강우 빈도가 100년이냐 뭐 200년이냐 이런 거를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제 홍수량 대비해서 100년 빈도냐 200년 빈도냐 뭐 500년 빈도나 이런 거는 들어보셨는데 극심한 가뭄을 대비해서 만드는 댐이나 저수지는 아직 기준이 없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예, 가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갖고 오봉저수지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유효 저수용량이 한 1,400만 톤 정도가 되는데 그 저수용량 그 설계한 기준 자체가 그 뭐 국토부나 뭐 환경부나 행안부 측에 뚜렷한 기준이 없어갖고 그 이제 설계하는 기준도 이제 변경을 시켰거든요. 시켰는데 이제 그 가뭄에 대비한 거는 보통 이제 물 수지 분석을 합니다. 이제 들어오는 물량이 얼마고 1년에 강릉 인구 18만 명이 사용했을 때 사용하는 물량이 얼마고 물 수지 분석을 해서 보통 가뭄 빈도를 뭐 10년 빈도, 20년 빈도 이런 식으로 다 설계를 하다 보니 최근에 그 기상이변에 따른 뭐 극심한 가뭄이나 게릴라성 뭐 집중 폭우나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 금년에도 강릉 같은 경우가 물 부족 상태가 이제 나타난 그 현실입니다. 그 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남북 워터 대탕트 예.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네. 워터도 알겠고 대탕트도 알겠는데 앞에 남북이 붙어가지고 예, 네. 예, 예. 이게 어떤 개념인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남북 워터 대탕트를 하자는 거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북한하고 이제 뭐 화해를 하고
공동 창구를 상시 개방하겠다 이제 이런 걸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하고도 지금 관련이 되고 이제 워터 대탕트라고 하면 물로서 이제 화해 협력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뭐 종전처럼 무슨 뭐 탱크나 미사일이 아닌 물로 다 하자는 얘기예요. 네. 근데 한강 수계가 보면은 지금 주요 수원지는 소양강 댐이 29억 톤이 있고 이제 충주 댐이 27억 톤이 있습니다. 주요 수원지죠. 네. 근데 한강 수계가 지금 물이 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물이 좀 부족한 시기가 도래가 됐거든요. 그 이제 대표적인 예로 지금 용인의 SK하고 용인 반도체 SK하고 삼성이 네. 반도체 잔지를 짓는데 거기에 물이 1단계로 저기 소요되는 물량이 한 120만 톤 정도 됩니다. 하루에 예, 하루에 120만 톤. 근데 지금 그 물 자체가 여유 용량이 없다고 해서 이게 지금 8당댐에서 끌어가겠다고 했는데 요거를 지금 승인을 못 했어요. 못하고서 그 수원지가 어디로 가면 이제 여주 쪽으로 갔고 이제 물 장체가 이제 적은데 그러면은 물을 넣고 되는데 넣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강 수계에는 지금 뭐 대규모 댐을 짓거나 하다못해 뭐 양구 쪽에 양구천 댐이나 수입천 댐을 아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자체도 지금 건설 자체가 쉽지가 않고 또 사회적 합의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강 수계에 평화의 댐이 26억 톤 시설이 있고 26억 톤. 예. 그리고 이제 옛날엔 금강산 댐이랬다가 지금 이제 임남댐이죠. 그것도 시설 용량이 26억 톤입니다. 네. 26억 톤짜리 두 개가 있는 거네요. 예. 네. 근데 이제 평화의 댐은 26억 톤이지만은 만약에 워터 탱크가 된다고 해도 26억 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한 3분의 2 정도는 26억 톤을 채우면은 3분의 2 정도는 북한 땅을 그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는 금강산 댐에 26억 톤하고 평화의 댐에 한 5억 톤에서 10억 톤 정도 그 물량 자체를 한 35억 톤 정도를 한강 수계에 수정으로 다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 부족에 대비하고 네. 또 만약에 그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대규모 댐이나 이런 거 건설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그 26억 톤을 35억 톤을 저희가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 그 부수적으로다가 발생되는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는 북한이나 우리나 똑같이 그 효과들이 어마어마한 효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좀 경색돼 있는 이제 남북 관계도 물로써 물길을 좀 열자. 또 물길을 열면은 마음길이 열린다. 그런 취지에서 한번 검토하게 됐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항상 고민이 라면 끓일 때 이것을 그냥 생수를 끓여서 먹을 것인가 이 아리수를 먹을 것인가 생수 그래서 제가 그 생수를 넣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들켜가지고 한번 혼난 적이 있었어요. 야 라면 정도는 그냥 아리수 먹지 그러니 예.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혹은 저는 그냥 수돗물 네. 그냥 마시거든요. 그냥 그러시군요. 네. 저는 물만 집 38년 짜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수돗물 가지고서 어디 단체나 뭐 주부교실이나 이런 데 가서 가끔 강의할 때가 있어요. 네. 제가 첫 질문이 뭐냐면요. 수돗물 집에서 그냥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손 드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또 묻죠. 왜 안 드시죠? 라고 하면 이유를 하나도 못 대요. 그냥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은 우리나라 그 수돗물 자체가 되게 양호합니다. 우리나라 수돗물 자체가 OECD 국가에서도 네. 수돗물 맛은 수질 자체는 OECD 국가에서 5위를 차지했고요. 수돗물 맛은 7위를 차지했어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1위에서부터 4위까지가 저기 어디냐면은 북유럽 쪽에 북극 쪽하고 북극수를 마시는 이런 나라들이 이제 1위에서부터 4위까지 차지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뭐 안전적이고 수질 자체도 좋고 맛도 괜찮은데 이제 수돗물 안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있다 보면 그 원인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원인이 요즘은 어디 강의를 다녀도 보면 뭐 옛날에 수도관에 뭐 빨갛게 녹이 슬고 막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마시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언론에서 그런 게 안 나오죠.
안 나오고 이제 뭐 냄새 물질이 좀 들어온다 여름철에 네. 뭐 지오스민이나 투에메베 같은 게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염소 냄새가 나요. 근데 염소 냄새가 나는 게 이제 우리가 0.2에서 한 0.8 ppm을 이제 수도꼭지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유럽인들은 수돗물 음용률이 한 40~50%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한 2%밖에 안 돼요. 근데 유럽인들이 어디 타 국가 가서 수도꼭지를 틀었을 적에 염소 냄새가 나면은 마셔요. 아하. 염소 냄새가 안 나면 안 마십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네, 네. 수돗물은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돗물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워터 소믈리에를 이제 불러다가 여러 분 불러다가 뭐 외국의 생수나 국내 생수 여러 가지를 한 20여 가지를 갖고 테스트를 하잖아요. 수돗물 맛 자체가 평균적으로 5위권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데도 안 마시는 이유는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심미적인 효과가 크죠. 그러면 심미적인 효과가 큰데 그거를 누가 해줘야 되냐? 정부나 물 전문 기관에서 그거를 홍보를 해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다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후 위기 시대 물은 환경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제의 문제고 또 안보의 문제입니다. 또 우리의 삶이죠. 물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요. 앞으로 더 안전하고 깨끗한 물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며칠 업무 전- 보고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업무 보고는 앞으로 확실히 국민들이 볼 때 공직사회가 일을 하는구나, 믿을만 하구나 라는 것이 될 때까지 좀 더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또한 공무원에 대한 스트레스도 조금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가도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부터 공직자, 국민들까지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위기의 강을 어떻게 넘길 건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그런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고 실천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을 전망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로써 더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좋은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바다거북이 TV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